대한민국은 현재 대선 전국입니다.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국민들은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 보면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후보들이 있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여론조사 1위, 2위를 다투는 그런 후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3위 이 정도까지는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우리는 진열장에 올라와 있는 그 물고기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런 제도에서의 어떤 한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후보 중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하나 유의할 것이, 그러면 그 후보의 인생관에 우리 전 국민이 휩쓸려 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대통령으로 5년간 복무하는 공무원은 거의 왕이나 황제하고 같은 것인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이 그러한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금지하는가? 대통령 1인의 철학이 무엇인지, 이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5년간 이 나라가 송두리째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대한민국 건국헌법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건국헌법이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 이후의 헌법은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 나는 우리 국민을 내가 보기에 경제적 공산주의를 해서라도 이게 국민을 먹여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근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위상이 대폭 추락한 그런 탓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도 될 것인가? 어떻게 대선 후보 한 명이, 결국은 그들 중에 한 명이 누군가는 될 텐데, 그들 뜻대로 5,100만이, 그리고 70여 년 이어온 이 나라가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한다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습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맥을 잡겠습니까? 그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인 공무원은 대한민국에 복종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는 영도자가 아니다.
이 사실이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위 대선판에서 누군가가 좀 낫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반대편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반대편보다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국가와 국민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대선 전국에서 지지하는 그 대중들이 있죠. 가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그 표본 집단에서 누가 인기 1위냐 아니면 여러분 중에서 나는 내 가까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지지한다. 아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재명 후보의 온갖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나라의 앞날을 암울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재명이니까 나쁜 건 덮어주고 좋은 건 띄우자.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딱 세워놓고 이 사람은 내 편이다.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 그러니 이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온갖 문제점, 정말 그대로 가서는 탄핵이 돼야만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재명한테 이기려면 무조건 이 사람 밀어서 당선시켜놓고 그리고 문제되는 거는 그때 가서 고치자. 이게 말입니까? 다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가 존재하는가? 거기까지 간 겁니다. 완전히 맹목이 된 것이죠.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씨가 평생 꿈이었던 게 무너져도 윤석열 씨가 자기가 모든 걸 다 바치고서라도 꼭 해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도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야 그 사람들의 꿈에 불과하죠. 우리는 70여 년 이어온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계속해 가면서 우리 전체 국민, 우리 5,100만이 넘는 국민을 볼 때 지금 후보군에 들어있는 1번, 2번, 10번 그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이 다 잘못된다 해도 설령 우리가 이 나라를,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들이 꿈이 좌절되고 그래서 인생이 아주 슬픈 괴로운 인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뒤집혀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 바로 잡을 것은 이번 대선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민이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에 진짜 따르는 그런 일꾼을 뽑는다. 일꾼의 명예나 일꾼의 행복은 지워버리자. 이게 첫째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더 나아져야 하고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고 더 행복을 추구하고 이렇게 되겠죠. 인간다운 삶을 이야기할 때 굶주려 죽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5,100만이 인간의 존엄성을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누리면서 설령
실패해도 됩니다. 자기가 자기 운명의 주제자로서 책임지고 일을 하고 나서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이게 내 인생의 한 도막이었다, 이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과 국가가 먼저다. 당연히 국가는 국민 때문에 있는 것이죠. 국가는 얼굴도 없습니다. 국가는 좋아하는 과자도 없습니다. 국민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선에서는 바로 우리 전체 국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대한민국의 그 일꾼으로서 헌법과 헌정사를 존중하면서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갑자기 웬 깃발 들고 나와서 나의 이념이 이 나라를 확 바꿀 것이다, 국민을 구제하러 왔다, 이런 되지 않은, 지금 그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금은 벌써 한참 전에 전 세계는 지구촌 이렇게 되었죠. 국가 내에서의 생산과 소비, 이게 이제 가두리 양식장 같은 건 없습니다. 항상 전 세계가 같이 출렁출렁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우리나라는 집값을 막 올립니다. 그래서 한국은 돈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와 같이 서로 교역하고 거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리 것만 막 뻥튀기를 해놨을 때 외국에서는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뻥튀기에서 바람을 뺍니다. 한국에서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100만 원 가치밖에 없다 해서 바로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면 그 정상적인 거래 대상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배제되는 것이죠. 지금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 부분 그런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오늘까지 오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킨 그 결과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 그동안 국민의 일꾼으로 일을 할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인물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그 내일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다시 국제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세계는 신냉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리마연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세기는 세계가 최소한 2개 이상 크게 두 쪽으로 갈라진다. 그런데 그게 면적비로, 인구비로 뭐 이렇게 반반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2개의 큰 패권으로 갈라진다, 이런 겁니다. 2개의 큰 힘이 갈라지면 싸우게 돼 있죠. 이 싸우는 틈바구니에서 둘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큰 집단 어딘가에 들어서야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중국 편에 설 것인가?
미국 편에 설 것인가? 그러면 문재인 민주당 쪽에서는 이럴 겁니다. 얼마 전에도 문재인 씨가 호주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한국은 미국 편이 아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똑같이 미국을 존중한다. 그거 폼나는 이야기로 들립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한국은 중국에게 얻어터지고 갔다가 선물 바치고 미국에게 얻어터지고 선물 바치고 저래가지고 정신없어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남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양대 패권의 종주국, 여기에 대해서 아주 겁없이 둘 다, 아니 이게 그러면 중국 비위도 맞추고 미국 비위도 맞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편으로서 적이고 미국의 편에서는 중국 편이어서 적인 두 배로 적으로 대우를 받는 한국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난 4년여 세월 그렇게 지내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는 그렇게 갈 수 없는 겁니다. 이 신냉전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냉전이 뭐냐? 이번에 동아일보에서 미국 시카고대 미어샤이머 교수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평이하게 알기 쉽게 정리를 해놓았기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이념, 정치, 군사 이런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치열한 안보 경쟁이다. 이 신냉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안보 경쟁이다. 경제 따로 있고 외교 따로 있고 그게 아니고 뭐든지 심지어 문화예술도 저작권도 이것도 지금 안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주개발이라든지 과학기술, 경쟁이 일어나는 모든 분야는 다 안보라고 합니다. 이게 신냉전에서 사안을 다루는 시각입니다. 이 교수가 하는 이야기도 결국은 지금은 이 신냉전이 무르익었다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신냉전의 주축, 서로 충돌하고 지금 겨루고 있는 둘은 중국과 미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그 3대 강대국은 중국, 미국, 러시아. 러시아는 굉장히 파괴적이죠.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그 힘을 쓰겠다 이러고 있는데 러시아가 만만해서 지금 빼놓는 게 아닙니다. 밖으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가장 대치 상태에 있는 이런 그 양자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과거에 냉전기에 구소련이 있었죠. 구소련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구소련이 그것을 대표하고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구소련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니까 훨씬 더 독재적이고 더 폭력적이고 더 위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자유세계를
그 인도 태평양 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 국가 간의 그 협의체를 만들고 있죠. 이게 만드는 이유가 이런 중국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이제 이런 국가 간의 힘을 모아서 중국을 막아내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현재 보면은 남중국해에서 자꾸 그 분쟁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대만을 도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대만이 있는 동중국해도 자기네가 차지하겠다. 사실 그쪽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운이 감돈다고 할 정도입니다. 수시로 소규모의 충돌도 발생하고 있고 그런 현실입니다. 이 교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만과 전쟁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뭐 앞으로 5년 안에 10년 안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는데 이 시카고대 교수는 자기는 그렇게 안 보고 그런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15년, 20년 안에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지금 5년,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안에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정도의 힘을 갖게 될 거다 하고 보는 것이고 이제 이 사람은 15년에서 20년 정도로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마연에서 지난번에 방송을 했죠.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가지고 또 뭐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한미동맹 이런 거에 있어서 중국 눈치 보고 북한 눈치 보면서 튕기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그 폭탄 심지에 불 붙이는 것처럼 위험한 일인지 중국이 지금 어떻게 무력을 증강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도 중국이 사람의 뭐 뇌파까지 조종을 하는 뭐 이런 것도 한다는 뉴스도 나왔었죠. 그 심각한 적국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중국하고 경제적인 어떤 통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사실은 사회주의라고 해도 공산주의죠. 그들은 우리하고는 적국입니다. 6.25 동란 때 우리 땅에 쳐들어온 게 그들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하고 상품 교역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방처럼 생각을 하는데 중국도 우리를 우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연맹 속에 들어와라 이러고 있죠. 문재인 씨 군사 동맹 맺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뤄야 하겠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제 이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경쟁을 계속하고 이게 심해질수록 북한은 중국 쪽에 붙을 것이고 한국은 미국 쪽에 붙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이 이미 미국과의 동맹에 전략적으로 이제 전념하고 있다. 살 길이 사실 그거밖에 없죠. 북한이 중국 쪽에 붙는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한국도 중국 쪽에 붙는다. 그러면 모든 기반이 다 무너져 나간다는 것은 설령 문재인 씨라 하더라도 알고 있을 테니 뭐 이런 판단이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한미 관계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음의 극치다. 결국 우리로서는 이게
미국에 종속된다. 뭐 이런 그 좌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주국가에서는 종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설령 경제적으로 격차가 너무 난다. 군사적으로 너무나 그 힘의 크기가 다르다 해도 이게 자주 독립국의 그 독립성인 것이죠. 그래서 섣불리 종속된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는, 과거 같으면 그 비자유민의 사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교수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더 힘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위협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가장 그 주변에 있는 한국 또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 쪽으로 그 미국 쪽에 기댈 수밖에 없다. 중국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고 경제적 사안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당히 그 중요한 이야기죠. 지금 그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는 중국을 경제로 묶어서 중국을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돈이냐 생명이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도 미국 쪽에 이미 전념하고 있다. 그쪽으로 이미 방향은 틀었다. 다만 지지 세력들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겉보기에 다른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죽자고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한국은 자신의 무덤 위에서 중국하고 같이 춤을 추던가 아니면 미국 쪽하고 손을 잡아서 미국의 해구산을 머리에 쓰고 그것을 유지하던가 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무덤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은 산자가 아니겠죠? 이미 죽은 자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 중국이 무서워요. 이렇게 되겠죠. 그것도 냉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피할 수 없는 문제다. 한국이 현재 처한 사항은 대단히 안 좋다. 한국이 미국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중국은 단념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 보복을 하고 한국은 계속 중국에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소위 빨대 꽂혔다 이런 것입니다. 누구 때문일까? 그 빨대를 점점 더 가늘고 납작하게 만들어야 하겠죠. 우리의 능력으로. 한일 관계는 어떤가 하면은 문재인 민주당 측, 지금 그쪽 정치 세력은 뭐 확고하게 반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반일이다 이러는데 반일해서 뭐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반일하면은 일본하고 아예 딱 담쌓고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계속 일본한테 여러 가지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타격은 타격대로 받고 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중국이 더 위협적으로 될수록 더 커갈수록 한국은 일본하고 가까이 지내야만 한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지소미아 때도 그랬지만 심지어 북한이 어떤 식으로 도발을 했다 하는 것도 지금 일본 손을 거쳐서 그래서야만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그리고 다시 일본의 손을 잡고, 이것도 역시 종속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주 심각한 신냉전의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인정을 받고 같은 동료로서 서로 양보도 받고 도움도 주고받고 힘을 합치고 이런 상태가 돼야만 앞으로 이 신냉전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친중, 친북, 반일은 절대 안 되겠다. 그건 죽는 길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그 후보가 누가 됐든, 그러니 지금 후보들이 나는 무슨 당 소속이니까, 그런데 요즘에 사실 이념은 버리자 이런 이야기들 하죠. 그 이념을 버리자고 하는데 문제는 여권이다 하는, 여당이다 하는 문재인 민주당 쪽에서는 또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경제. 거기다가 이 경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뼈대는 계획경제, 그 다음에 분배경제, 배급제. 딱 그거는 아닌데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평소에 무슨 연금도 아닌 연금식으로 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눈앞의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 나온 것이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친중, 친북, 반일에다가 미국은 필요할 때마다 그 딜을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런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알 수 있죠. 그거 무서운 이념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런 이념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서 나와도, 국민의힘에서 나와도, 국민의당에서 나와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유세계의 친구가 돼서 이 자유세계에서 미국과 또 여러 자유세계 국가들과 이 집단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을 그들을 막아내는 그런 철학을 지니고 그런 이데올로기를 지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은 누가 누구보다 낫다, 내가 그동안에 알던 사람이 누구다, 이런 아주 좁은 그런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세계 속에서 이 나라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이 신냉전이라는 한 톨의 어떤 인정도 없는 이 무서운 패권 경쟁 속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국민의 앞길을 확보할 것인가. 길은 자유를 지키는 그런 철학을 지닌 사람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대선을 바라보는, 어떤 후보를 뽑을까를 결정하는 그 잣대를 근본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